이제부터 사회 리딩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은 근로자, 기업가, 정부 각각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는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어 있고, 배를 만들기 위하여 누구 일을 하였는지 알아봅시다. 이 배의 길이는 약 360밀리고 컨테이너를 1만 6천여 개나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 만든 유조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990년대) 만든 유조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2000년대) 만든 유조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지금부터 지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의 사회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경제에 관한 걸 알아볼 건데요. 일단 경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이 필요하고, 기업, 노동자와 기업을 만든 사람이 기업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이것들이 있어야 경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활동은 바로 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지와 우리의 생활의 발달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 색을 칠하는 근로자, 전자장비를 다루는 근로자, 기술 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가,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는 기업가. 이것이 바로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였다는 것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은 항구를 정비하는 정부, 조선산업의 육성 방안을 찾는 정부, 이렇게 등등.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란 열심히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기업가는 기업을 만들고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가, 외국의 기업 계약을 맺고 함께 하는 그런 거죠. 정부는 막 지원을 해주고
또 이걸 회의를 해서 더 좋게 만들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이거 읽어봅시다. 정부는 항구를 정비하고 조선산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왜나? 현재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근로자 기업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를 하겠습니다. 형성평가. 자, 아래 질문을 읽고 무릎에 답해 봅시다. 1번. 다음 좀 바르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 다음 2번.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했던 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거는 댓글로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풀어봅시다. 다음 좀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기업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근로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근로자 기업과 정부의 서로 다른 역할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5번. 근로자 기업과 정부는 각각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하여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했던 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근로자 기술개발 위하여 투자 방향을 찾았다. 정부. 조선산업을 고표를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가. 항구를 정비하고 조선산업의 육성 방안을 찾았다. 근로자. 배를 만들기 위해 기계 장비를 다루고 색을 칠하였다. 정부. 외국 회사의 계약을 맺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해설을 늦게 읽어보고 오늘은 여기서 끝. 여러분, 빠빠 안녕.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피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의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광부와 간호사들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국가를 위해 돈을 아껴서 국내로 보냈습니다. 송금된 외환은 경제 성장의 담보가 됐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1963년 12월 21일 123명이 독일 광산을 향했습니다. 3년 계약직인 이들의 월급은 600마르크, 당시 우리 돈 12만 원으로 국내 직장인 월급의 8배였습니다. 루르탄광 지하 1km 아래에서 1m 파들어갈 때마다 4마르크가량을 받은 셈입니다. 1977년까지 파독광부는 7,936명으로 평균 월급은 900마르크였습니다. 1966년 1월 128명을 시작으로 1976년까지 11,057명이 파견된 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800마르크였습니다. 2만 9천 명에 이르는 파독광부와 간호사는 최소한의 용돈으로 월 100마르크만 쓰고 나머지를 모두 국내로 송금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보태려고 주말에 쉬지 않고 잡일을 했습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이들의 국내로 보낸 금액은 달러로 환산해 1억 1,530만 달러. 이 기간 국내 총생산 GDP의 2%에 달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얻어진 외환은 우리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중화학공업과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초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웠지만 이들이 송금한 외화를 담보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이들 덕분에 해외 자본으로부터 근면한 한국인이라는 신뢰를 얻은 것도 컸습니다. 그 후 50년, 우리 경제는 월 500억 달러 수출액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130쪽, 131쪽까지 한번 재생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기업가의 정부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성종이가 찾은 일화를 읽고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기업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선을 만들어 수출한 기업가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한 기업가는 배를 만들어 팔기 위하여 조선소를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선소를 세울 돈이 없었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았다. 그 기업가는 돈을 빌리러 영국은행에 갔다. 기업가는 영국은행 담당자를 만나서 나를 믿고 조선소를 세울 돈을 빌려주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는 당신의 나라는 배 만드는 기술이 없지 않소. 라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는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자, 이 지폐를 보시오.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 철로 만든 거북선이오. 철갑선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섰소.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은행 담당자는 고민 끝에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는 조선소를 세우고 외국 기업과 약속한 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유조선을 만들어 수출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기술 개발 및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를 세계에서 우수한 선박회사로 성장시켰으며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영상에서 왜 사람의 유조선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외국에 수출을 하였다고 했고 우리나라에 개발하려고 한 거일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자 땡땡 기업을 한번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960년에 섬유회사를 세운 중소기업가입니다. 처음에 우리 회사는 기계 10대로 옷감을 짜서 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찡합니다. 그 이후 회사를 계속 발전시켜 의류회사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하여 더
더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류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땡땡전자를 한번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970년대에 전자회사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부족해서 외국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하여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회사는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전화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는 많은 노력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는 우리 회사 제품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개발이 아주 안 됐을 때 외국에서 뭐를 빌려 개발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일단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밑에 기업 간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가의 노력은 우리 경쟁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130쪽에서 131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 하도록 하죠. 신문기사를 살펴보고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야기해보자. 이번에는요, 경제 성장의 큰 줄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했죠. 정부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했대요. 건설하고 일단은 1960년대죠. 그래서 국도 건설은 일자리를 만들고 물건을 쉽게 빠르게 운반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960년대, 1700년대는 포항제철소,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제철 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 새로운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건설로 수입이 편리해지고 수출이 이렇게 처리하는 시간이 단축되죠. 이 무역 박람회 덕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살펴보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제품도 수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형성평가 1번 빈칸에 들어갈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한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 이거 답 적어주시고요. 디딤 노트에 이거 두 번째 문제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기 경제성장 광복 후 70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고난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지난 70년을 되짚어봤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를 복구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예상 정확히 빗나갔습니다. 1955년 국제통화기금 IMF 가입할 당시에 1인당 우리 국민 총소득은 65달러, 아프리카 최빈국 가봉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은 420배로 성장을 해서 선진국 진입 문턱에 놓였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가서 광부와 간호사 일을 했고, 건설 노동자들은 중동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도 이 무렵부터 성장세를 탔습니다.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빗댄 한강의 기적이 현실화된 겁니다. 2,500달러에 불과했던 수출 5,730억 달러로 늘어서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수출 1위 품목도 철광석, 섬유, 의류,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점차 변화했습니다. 1억 6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3,700억 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아졌고요.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개장 초 4억 원에 불과했는데 1,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1, 2차 오일 쇼크와 19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 신청,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RCEP 회의와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와 해관보 정상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장 정체와 저출산 고령화에 봉착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는 셈인데 과감한 개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주제 마무리예요. 옆에 용 한 마리가 있네요. 여기야. 일단 여기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수원, 천안, 대전, 제구 등 주요 도시를 거치고 도로에 많아 국도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속도로이다. 196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0년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정부, 기업, 근로자, 전 국민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설되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게 되어 하루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점심시간에 부산에 도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또 사람과 물자 이동이 편리해져서 지역 개발 및 경제 개발 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성시간과 여가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후 경부고속도로는 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교통체증이 심해져 도로폭을 확진해 않고 버스 전용 차로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국도 서울부터 부산까지 연결돼 있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하죠. 총연간 428km, 천리가 넘는 4차선의 이 고속도로는 건국 이래 우리가 이룩한 건설 사업 중 가장 거대하고 보람찬 사업으로 1968년 2월에 착공해서 총 공사비 429억 7,300만 원, 429억 7,300만 원 들었대요. 최종 난공사 구간인 대전대 구간이 완공됨으로써 전 구간이 준공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진을 보고 우리 경쟁시키 근로자 기업과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써봅시다. 여기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정부 기업과 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설되었다 했잖아요. 이게 여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요거는 여기 답은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만 끝!